이것도 황당한 소식이에요. 보세요. 정부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 1원도 못 받게 한다라는 초강도 규제를 발표했죠. 하루 만에 정부의 대출 금지는 위헌이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헌법 소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거죠. 국민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갑자기 15억 넘는 아파트 살 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못 받아 라고 발표한 것도 헌법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15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의 담보적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 1주택자까지 건드린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지적이 나왔고요. 앞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두고도 재산권 침해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상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변호사로서 좀 상당히 위험한 그 행정 조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이제 반하는 지금 이 정희찬 변호사는 본인이 15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의 제한을 받은 거죠. 이런 그 본인의 그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헌법 소원을 또 청구할 수가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요건들을 갖춘 상황에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헌재 구성원들이 지금 그 성향들이 좀 바뀌고 있죠.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정권 들어서 새로 그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 헌재는 정말 헌법 원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으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정희찬 변호사의 이런 헌법 소원 제기는 나름 상당히 용기 있는 그 행동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잃으면 잃을 게 꽤 많아요.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 뭐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거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허은하 소장님, 네. 실제로 집을 계약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전세살이만 하다가 이제 좀 벌이도 좀 모았고 좋은 곳에 오랫동안 계획해서 정말로 딱 집 한 번 사보자 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대출을 못 받아. 발 동동 구르는 피해자들도 상당히 벌써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계약을 딱 해놨는데 해놨는데 그러면은 현금은 없고. 그렇죠. 그럼 계약을 깨면은 계약금은 그냥 그 주인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살던 전세인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갈 때 돈이 사실 없잖아요. 그거 끼고 나서 이제 집을 장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그걸 장만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문 대통령님께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소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듣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집값 잡겠다고 주택시장 안정화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는데 안정화되고 있지 않고요. 일반 국민들 지금 피멍듭니다. 강남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려던 사람들은 희망 사라졌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제는 서울 좋은 데선 집 못 사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 난 상황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공론화장에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전면 차단하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더 나아가 위헌적인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직 상승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 값이 9억 원이 넘어요. 그럼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조금 평수를 넓혀가려고 내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금액이 나오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인 잔금 치는 날에 대출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런 정부의 조치를 보고 나서 완전히 멍한 상태로서 TV 화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정부가 애당초
정부 취임하고 나서 처음 했던 얘기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조치들을 면밀하게 시행을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얘기 보니까 다주택자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 시장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지만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서 다른 데로 역풍을 불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부동산 값이 잡힐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그래 진짜 부동산 값 잡는 거야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총체적으로 제대로 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실행하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는 강남 살아서 아는데 당신들은 강남 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던 청와대 모 인사의 발언이 왜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앞으로 소식 전해드립니다.